책 한 권을 읽으면은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의미 구축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배경 지식들, 나의 경험들, 그것들과 융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야만이 새로운 여러분의 의미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내 기존의 배경 지식과 융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변화된 나의 의지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구국과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저는 뭐 구국과에서 도구적인 어떤 특성을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도구 자체란 말이 가지는 어떤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의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이 추후 졸업하고 또 그 다음에 과정을 가게 될 때 예를 하나 든다면 독서에 대해서 뭐 국어란 말을 빼고요.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의 철학이 정해지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를 하나 든 거죠. 독서라고 하는 경우. 이번에도 여러분 가정통신물 보면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충분히 제가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현장에 대해 정확하게 모를 수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더 기울여 가는 겁니다. 뭐 제가 하는 그 말에 하나하나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가면서 또 느끼게 될 거예요. 많이 배우게 될 텐데.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도서 목록 같은 경우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요즘에는 도서 목록은 이미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학교 도서관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각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추천 도서 목록이 타당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비판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교사가 누구누구가 추천한 자료라고 해서 이런 어떤 도서 목록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모든 책을 선생님이 읽어봐야 되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도서 목록도 많이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글쓰기. 제가 바랐던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국어과만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쓴 통신문을 보면서 학부모들은 또 믿고 신뢰하고 일련의 계획에 대해서 큰 흐름을 또 파악할 수가 있죠. 함께 우리가 교육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부모님 도와주세요. 그런 일 참 쉽지 않은 거죠. 그 부모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맨 처음에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게 되면 또 학부모님들은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뢰감이 또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러면 독서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인 어떤 독서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독서를 여러분의 철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철학.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는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독서와 진로를 연결시키는 거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런 예도 있고요. 독서를 관련해서 또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은 뭐 프로젝트란 말 요즘 익숙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학부모의 또 요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엔 사실은 지속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커다란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뭐 또 쓰기 중에서 뭐 편지 쓰기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관련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 쓴 글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인상적으로 작업을 했고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과제 하나하나도 여러분이 2학년 때 국어과 관련한 이런 학습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뭐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3, 4학년이 되어서 또 다르게 이렇게 국어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좀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사실 국어과 의미보다도 국어과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모든 학습과 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구국가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보다 뭐라 그럴까요? 실행 중심적인, 실천 중심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시선을 바꾸길 바란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냥 해보는 거죠. 시도해보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뭐 여러분들 가정통신문 보면서 메뉴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메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면서 그 대화 나누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 의견을 공유하고 또 학급으로 오고. 여러분은 비문학 이런 말 썼죠. 고등학교 때 그죠? 저는 비문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건데 한번 또 고민이 됩니다. 독서활동, 독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어떤 활동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문을 관련해서 활용하는 게 또 나왔는데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문 참 좋은 자료죠, 그죠? 신문은 뭐 지금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또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린이 신문보다 솔직히 우리들이 보는 일간지가 훨씬 더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그런 거를 지금 6학년 정도면 스스로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비판적 읽기인데요. 가치마다를 통해서 본인이 취사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정보의 어떤 뭐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어떤 종합적으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 쏟아지는 그런 정보들이 산들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선생님과 함께 또는 부모님과 함께 신문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신문 읽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생님께서 그런 강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에게 신문 구독을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문 구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또는 아이들과 우리 그 자녀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신문을 한번 구독해 보는 게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130일 뒤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편지 글을 써서 나중에 학교에 왔을 때 다시 읽으면서 그에 대한 어떤 쓰기의 가치, 의미, 또 나를 되돌아보는 성장 뭐 이런 부분, 인성적인 면도 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지금 언급되어 있고요. 뭐 독서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 뭐 우리 국어 문법 관련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좀 부적절한 말들이 있죠. 그 말들의 예를 이제 제시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길 바라는 그런 내용도 인상 깊게 봤고요. 그리고 역시 이 부분은 조금 뭐 여러분 똑같은 고민거리인데 사실은 뭐 저는 지금은 이제 담임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일기쓰기라는 말을 아예 쓰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일기쓰기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데 그냥 글쓰기, 에세이쓰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또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일기쓰기라는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도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어떤 그런 바람과 요구도 또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교수 학습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사실 계획하기 단계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결국은 결과만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과정 수립할 때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교수 학습에도 사실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담임이 되었을 때
학부모가 바라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뭐 교사는 그 어떤 주변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학생의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하겠지만 더불어서 학생과 함께 또 우리 학부모님의 요구 뭐 그런 바람도 함께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독서에 대한 아주 선명한 명료한 교육적 철학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도서를 준비하는 것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근거와 철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내가 우리 학생들이 한 달에 한 권씩 꼭 본인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학부모가 공감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죠. 물론 뭐 도서관에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언급한 대로 학급비, 교육 학급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부모님과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독서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꼭 국어교육과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임용고사 상황에서도 이 독서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또는 뭐 교수학습 과정이나 뭐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독서라는 부분은 아주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자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서라는 것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면 여러분이 지난 탓이 학습했지만 그렇죠. 읽기, 지금 우리 교육과정을 학습하고 있는데 읽기 자체가 독서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읽기 성취 기준들이 다 독서 교육의 세부적인 지도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철학을 갖는 거죠. 그 독서가 뭔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학급 내에서는 왜 필요한지, 지속적인 지도가 왜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겁니다. 담임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혀.